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관절 통증으로 약 드시면서 주사치료 받으러 힘들게 병원을 오십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찌릿하고 오는 그 통증,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조차 고통스러운 날들, 팔꿈치까지 아파오시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창섭 박사입니다. 따라 하실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관절염 만성 통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약물이나 수술 없이 통증에서 해방된 분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자기 전 딱 3분 마사지였습니다. 70세 이용상님은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기 싫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마사지 방법으로 단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통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분 마사지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이용상 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매일 팔다리가 저리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곳은 제가 20년간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80%의 환자분들이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입니다. 여기를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점이죠.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해볼까요?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아보세요.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무릎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위중혈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위중혈 부위를 23초간 꾹 눌러봅니다. 어떤가요?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확한 위치를 찾으신 겁니다. 천천히 힘을 빼고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20회 반복해 주세요. 이 간단한 마사지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아세요? 위중혈은 우리 몸의 방광경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다리 저림 증상도 놀랍게 완화시켜줍니다. 70세 이용상님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워 매일 진통제를 드셨죠. 그런데 이 위중혈 마사지를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고 나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주 후에는 허리 통증까지 사라져서 지팡이 없이도 편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마사지로 10년 넘게 고생한 통증이 좋아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이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까?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중혈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을 주지 마세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하실 때 숨을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진행하세요. 이 위중혈 마사지는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완화되고 편안한 수면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마사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이나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실은 그 원인이 팔꿈치 안쪽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위는 상완근과 팔꿈치 오금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특히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면 팔이 저리고 아픈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팔목이나 어깨를 아무리 주물러도 시원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팔꿈치 안쪽 마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팔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팔꿈치가 접히는 안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중앙에서 안쪽으로 갔을 때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살짝 눌렀을 때 욱신하거나 아픈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이제 손가락 두세 개로 그 부위를 잡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약 1분, 2분 정도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뻐근한 느낌이 풀릴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이 마사지가 왜 중요할까요? 팔꿈치 안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도 관리를 잘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과 저림이 생깁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가 쉽게 굳어버립니다. 67세 김영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최근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집안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팔이 자주 저리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죠. 병원에서는 단순 근육통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꿈치 안쪽 마사지를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고 나서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팔이 가벼워졌어요. 손에 힘도 더 생기고 무엇보다 밤에 찌릿찌릿하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들 안아주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팔꿈치 부위를 3분 정도 온찜질해 주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이렇게 온찜질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잠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에 자기 전에 3분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신 날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신 날에는 꼭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사지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허리와 무릎. 통증의 숨은 주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와 무릎만 신경 쓰시는데 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상태가 우리 자세와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관절 통증의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그 부위만 신경 쓰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전체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와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마사지 하나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를 약간 구부려 보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즉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허벅지 앞면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허벅지 뼈 위로 단단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이제 한 손 또는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허벅지 앞면을 꾹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찾으셨나요? 그 부위를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한쪽 다리를 1, 2분 정도 마사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 마사지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아세요?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데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 정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68세 박정임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임님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알게 되셨고 한 달간 꾸준히 시행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반 이상 줄었어요. 주치의도 놀라셨죠. 뭐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74세 전춘자님은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를 펴고 걷는 것조차 힘드셨습니다.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시고 나서 3주 만에 허리를 훨씬 편하게 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춘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벅지 마사지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덕분에 앉았다 일어날 때 주변 사람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전에 허벅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신 후나 온찜질을 3분 정도 한 후에 마사지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만 하는 것보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초씩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셨거나 급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압력보다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사지 포인트, 모든 관절 통증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발바닥 마사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도 특별히 중요시하는 곳인데요. 발바닥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니라 수많은 반사구와 경혈이 모여 있는 놀라운 곳입니다. 이 작은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위죠.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신의 기혈을 소통시켜 관절 통증을 자연스럽게 완화해 줍니다. 특히 발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인 용천혈입니다. 이곳은 피로 해소와 허리 통증 완화에 특히 효과적인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발뒤꿈치 근처로 이 부위는 무릎과 고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지발가락 밑부분으로 이곳을 마사지하면 균형감이 회복되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용천혈을 찾아보세요. 발가락 쪽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3분의 1 지점, 발바닥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15초 정도 둥글게 누르고 문질러 주세요. 어떤가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바로 경혈이 자극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발 뒤꿈치 근처를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발 뒤꿈치에서 앞쪽으로 약간 들어온 부분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밑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 세 부위를 각각 15초씩 마사지한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65세 윤영애 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윤영희 님은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고 일상생활조차 힘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고통이었어요. 허리를 펴는 순간 찌릿하게 통증이 와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런데 발바닥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하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이 시원한 정도였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3주 후에는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발바닥 마사지의 놀라운 점은 단지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발바닥을 마사지해도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되어 아침에 더욱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3분 정도 온찜질을 한 후 마사지를 해도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 천연 오일이나 로션을 조금 사용하시면 마찰이 줄어들어 더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소량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죠. 주의하실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4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지 방법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모든 마사지 포인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부드러운 압력으로 각 부위를 1~2분씩 문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이 뭉친 느낌이나 굳은 느낌이 있다면 마사지 전에 온찜질을 3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사지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참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과 함께 마사지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꾸준히 1~2분씩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4가지 마사지를 모두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 실천법을 권해드립니다. 첫 주에는 자기 전에 한 가지 마사지만 선택해서 3분간 해보세요.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와 연관된 마사지를 먼저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릎 뒤나 발바닥 마사지를, 무릎이 아프시다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우선적으로 해보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2가지 마사지를 시행해 보세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저녁에는 자기 전에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 마사지를 자연스럽게 통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실 때 팔꿈치 안쪽 마사지를, 식사 후에는 위중혈 마사지를, 자기 전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4가지 마사지 모두 효과가 좋지만 만약 시간이 정말 부족하시다면 최소한 발바닥 마사지만이라도 꼭 하세요. 발바닥은 전신과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 방법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가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1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관절이 천천히 깨어나 하루를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고 나온 후 마사지를 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식이 조절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특히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항염증 식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 마시는 것은 노폐물 배출과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3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시면서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통증이 정말 심한 날에는 강한 압력을 피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통증이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행하세요. 그리고 마사지 전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사지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마사지를 한 후 간단히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통증의 정도, 기분, 수면의 질 등을 적어두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 방법들과 실천 가이드를 모두 알려드렸으니 제가 임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어보시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6세 김영호님은 15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컸고 진통제는 위장 문제를 일으켜 더 이상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호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위중혈 무릎 뒤과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1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의 묵직함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꼈어요. 3주 후에는 허리를 구부릴 때 오던 찌릿한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72세 이미경님은 손가락 관절염으로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취미 활동을 포기하셨습니다. 팔꿈치 안쪽 마사지와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에 직접 마사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팔꿈치와 발바닥 마사지만으로 손가락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다시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팔꿈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69세 박성철님은 골프를 좋아하셨지만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거의 2년간 골프를 치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허벅지 마사지가 어깨 통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몸의 균형이 잡히면서 자세가 바로 잡혔고 어깨 통증도 함께 좋아졌어요. 6주 후에는 다시 골프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18홀을 다 돌지는 못하지만 9홀은 통증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마사지의 효과는 단지 해당 부위의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개선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함께 완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개선이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4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릎 뒤 위중혈 마사지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함께 해소됩니다. 둘째, 팔꿈치 안쪽 마사지는 팔과 손목의 통증, 저림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사지법입니다. 셋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마사지는 전체적인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와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인 자세 불균형을 개선해주는 핵심 마사지입니다. 넷째, 발바닥 마사지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연적인 진통 물질인 엔돌핀 분비를 도와 전반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용천혈, 발뒤꿈치 근처, 엄지발가락 밑부분 3곳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4가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마사지 한다고 10년, 20년 된 만성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마사지 방법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3주, 4주가 지날 때쯤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물이나 수술 없이 통증을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관리의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기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 마사지만이라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 3분만 투자해서 마사지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는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죠. 나이가 들면 통증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마사지 방법들을 실천하면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파스나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3분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통증으로 인해 신음하지 않는 여러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의사나 병원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 방법들이 여러분이 건강의 주인공이 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